공채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그거 바로 한국관광공사입니다. 저희가요 지금 뜨거운 관심 속에 공채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저희가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인적성이었죠. 오늘은 자 서류 전형 갑니다. 물론 서류 전형 모집은 사실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면접은 자소서에서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서류 전형 과정을 저희가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NCS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이 방송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NCS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오늘 풀어내면서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게다가 저희가 오늘 뉴페이스 모셨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기 좋은데요. 어느 분이냐고요?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취업의 중심에서 소통을 외친다. 최종 합격 청구사 황영환. 네, 방영환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채를 잡아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영환 강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PD님이요, 우리 방영환 강사님 강사님 뵈려고요, 산 넘고 바다 굶고 물 건너 가서 엄청나게 삼고 처리하시고 모시고 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기대가 큽니다. 혹시 강사님 공채를 잡아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실제로도 취업 강사분들도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많이 찾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 방영환 강사님 여러분 활약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강사입니다. 김수민 캐스터.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정말 공채를 잡아라의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문가 섭외 능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오늘 뉴페이스 강사님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강사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저희가 진짜 정말 관심 있게 보는 기업 바로 한국관광공사인데 이 한국관광공사가 주목할 만한 점이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공채라고 하더라고요. 네. 게다가 한국관광공사가 우리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관광, 여행 네.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친숙하게 다가오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또 2014년 이후 2년 만에 채용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수사 바로 합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수사 개시! 네, 2년 만에 채용으로 핫하게 떠오른 한국관광공사입니다. 자,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번 공채에서 과연 몇 명을 채용하나요, 강사님? 네, 이번에는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반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인재 부분으로 나눠서 채용을 진행하는데요. 네. 채용 규모는 약 3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채용에 있어서 취지가 좀 남다른데요. 인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해서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취지들은 지역 인재를 좀 다양하게 활용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좀 정보를 제공하고 또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역인재 왜 대학교 입학 때도 농어촌 전형 같은 특별 전형들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울산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을 많이 혜택을 본 친구들을 봤었는데 이게 바로 취업계의 농어촌 전형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NCS를 도입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번에도 이제 NCS 채용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예.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성별이나 연령, 학력 등에 대해서는 크게 차별을 두지 않고요. 실제로도 스펙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관광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관광공사이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의 기준을 좀 정하고 있는데 700점 이상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가 관광공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 실력을 많이 보는 거는 당연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는요, 이번 채용에서 어떤 점을 강조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늘 강사님들이 오시면 여쭈는 게 있습니다. 그냥 고지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저희한테 어떻게 선물 바구니 가지고 오실 것 같은데, 현직자, 그 안에 또 관광공사 안에 이 스파이를 탁탁 심어 놓으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의 특별한 스페셜 정보를 입수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너무 좋네요. 자, 정보 보따리 얼른 풀어주시죠. 네, 저 또한 그냥 나오지 않았고요. 네.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해서 네. 현직자와의 통화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좀 캐냈습니다. 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년간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관광진입 이외에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채용을 할 계획에 있고요. 아, 좋다. 좋은 네, 소식. 특히 이제 관광진입밖에 없지만 현재는 앞으로는 직무를 좀 다양하게 해서 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전해왔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많은 수를 뽑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려왔던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스페셜 정보는 어떤 것인가요? 네, 지금 현재 면세점 사업이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좀 이 사업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새로운 네. 신규 사업들을 좀 창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뭐 러시아 등지에서 의료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쩌면 신규 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제가 한 번 더 지금 강사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가 신규 수익 사업 의료 관광 활성화. 요거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뽑는다. 이런 정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강사님 마지막 정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중국인들이나 대외 이제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네. 이로 인해서 방한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한 수요를 회복하기 위한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져 왔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사실 맞습니다. 이 메르스가요, 강타하면서 우리 요커라고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확 줄었잖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줄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미리 해보시면 면접 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강사님, 한국관광공사가 채용해서 특히 강조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광공사이기 때문에 네. 영어 이외에도 제2 외국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영어 이외에 중국어나 뭐 일본어 또는 러시아나 아랍어까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뿐만 아니라 이제 IT 역량이 좀 가지고 있으면 더 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야. 네, 그래도 지금이 IT 시대이긴 하지만 관광과 IT라니 둘이 함께라니 뭔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이 관광의 IT를 접목시키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현재도 많이 접목을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을 통해서 방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관광에 대한 홍보 채널을 뭐 제공하고 있다든지 등을 통해서 IT를 접목한 관광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야,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생각보다 사실 조금 더 다양한 역량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만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진 게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이 한국관광공사도 NCS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를 저희가 파악하고 가야 됩니다. 강사님, 이 네. 직무 기술서 핵심만 쏙쏙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관광진흥직과 관련돼서 직무 네. 기술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핵심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외래 관광객 유치 또는 국내외 지방 어떤 관광의 활성화, 관광 수용 상태를 어떤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인데요. 네. 직무 기술서의 어떤 주요 사업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관광공사의 고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서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입사 후에 어떤 직무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직무 수행 내용에서는 어떤 점을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직무 수행 능력에서 보면 관광 마케팅이 있고 또 네. 그다음에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네. 그리고 경영 관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광공사이다 보니 관광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네.
한국 관광에 대한 브랜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자체 대상의 다양한 어떤 그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또 관광 관련 기초 사업을 육성하는 등의 관광 수용 태세 개선에 대한 직무도 꼭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해뒀다가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관련된 경험을 내가 이거 했다, 이거를 직무와 연관되게 녹여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직무 수행 네. 내용을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직무 수행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소개서에 그 경험을 녹여내줄 때 훨씬 더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관광에 대한 경험만 있어야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홍보나 마케팅, 또 이제 마이스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강사님께 말씀하신 마이스는 이제 그 여러분들 전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네, 되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관광공사의 자기소개서 속으로 저희가 파고 들어가 볼 텐데요. 눈에 띄는 문항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관광공사에서 첫 번째로 눈에 띄는 항목은요. 타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이것들을 실천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라는 항목이었었습니다. 네. 자, 타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과 관련돼 있어서요. 지역기초 능력의 문제 해결 능력을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 탐색형 문제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탐색형 문제가 무슨 뜻이죠? 생소한 그러게요. 단어인데. 네. 네, 탐색형 문제 좀 생소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어디에 있을지 미리 예측하고 잠재적인 수요를 분석해서 하는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탐색형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좀 자세하게 항목을 구성 내용을 보면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해결했던 방안까지 적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찾아서 소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거나 예측되는 혹은 좋은 사례가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걸 통해서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경험 등을 작성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 네. 말은 어렵지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경험 중에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어려운 게 있으면 그게 뭔지 파악해가지고 그거를 잘 좀 만들어냈어. 뭐 요거를 여러분들이 다 킵해 놓으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 외에도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고객과 관련된 경험을 중시하고요. 네. 아무래도 관광진흥직이기 네. 때문에 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 경험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 어려움을 좀 자세하게 쓰시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으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적으셔야 되는데요. 결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해서 달라진 점이나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을 적으시면 되시고요. 배운 점을 적으실 때에는 그 항목의 취지에 맞게끔 배운 점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문가가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 방 강사님께서 무표정하게 막 얘기하시니까 뭔 말인지 모르시죠? 근데 직전에 지금 얘기하셨던 요 단어, 이거 한 10번 정도 유튜브에서 돌려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이 작성 요령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노하우들이 반영된 예시를 저희가 사실 봐야 우리 취준생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서 예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 또한 예시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막내 형사 수미 씨가 읽어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소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인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천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십시오. 중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에서 수제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한 지인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 관광객의 특징은 숫자 8을 선호하고 금색을 좋아한다는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가격대를 900원 단위가 아닌 800원 단위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샌드위치 겉포장을 금박지로 하여 중국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이 항목은 네. 이제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과정인데요. 네. 중국인의 특징이 아무래도 팔이라든지 네, 맞아요. 금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요구 사항을 분석했고
그와 관련된 수제 샌드위치를 만들었던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고객의 반응은 냉담할 뿐이었습니다. 숫자 8과 금박지 포장은 중국 고객의 요구사항을 단순하게 파악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항목에서 이제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적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요구 사항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접근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교환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중국인들은 한국적인 맛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김치나 전을 활용한 새로운 수제 샌드위치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창의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이제 작성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네. 요구사항을 수정한 결과 중국 고객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었고 맛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에는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남다른 아이디어로 고객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마지막 배운 점을 적을 때에는 항목의 취지에 맞게끔 적으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이 항목의 취지는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배운 점에 그러한 단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야, 참 진짜 야, 제가 이렇게 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달락달락 짚어서 얘기해 주시는데 핵심을 쫙쫙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전문가가 좋다면 좋은 거라고 알고 여러분 많이 보세요. 네. 진짜 눈에 쏙쏙쏙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데 이 그 채용하는 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딱 파악해가지고 잘 쓴 자소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이런 거 포맷을 많이 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수미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한 자기소개서 네. 내에서도 이렇게 항목별로 4가지나 이렇게 나눠질지 몰랐는데요. 이런 항목별로 나눠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또 글을 쓴다면은 글을 쓸 때에도 훨씬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강사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하나만 더 살펴보고 싶은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두 번째 항목은 한국관광공사의 고객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항목인데요. 네. 네. 한국관광공사의 어떤 고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관광진흥직에서는 업무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기초 능력에 제시된 업무 이해 능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광직 업무의 특성상 고객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예시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설명 아까처럼 자세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고객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아는 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의 사업과 연계하여 크게 2가지로 고객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글로벌 고객입니다. 현재 공사는 외래 관광객 유치 사업과 마일스 산업, 의료 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관광공사의 그 고객들을 일일이 나열하게 되면 500자 안에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크게 2가지의 어떤 체제로 분류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고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고객을 이제 체크하고 그와 관련된 어떤 특성들을 적으셔야 됩니다. 네. 네, 또한 중동 지역은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서 중동 여성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볼 때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광고가 전 세계 관광 분야 광고 중 유튜브 조회수 최고를 기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다양한 고객의 특성 중에서 중동 국가에 대한 특성을 좀 작성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객 특성에 맞춘 어떤 그 관광공사의 전략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는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2번째, 국내 국민과 지자체입니다. 각 지자체는 최근 다양한 축제 사업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객의 경우 모바일을 통한 관광지 검색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를 꾀해야 합니다. 네. 네, 뭐 글로벌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국민 관광, 국내 관광객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국내 관광객의 특성은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과 관련된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모바일 특성과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 전략 사업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작성한 부분입니다.
네, 저도 뭐 제주도나 경주를 여행 갔을 때 네.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던 경험이 생각나는데 정말 중요한 점을 잘 찝어주신 것 같아요. 또 앞서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중요시하는 사업들을 정확히 파악한 자기소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객을 네. 이제 분석하실 때에는 너무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네. 하시는 것보다는 네. 좀 큰 틀에서 분류를 하시고요. 아. 그다음에 그 고객들의 특징을 좀 대표적인 특징들만 위주로 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좀 더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주요 사업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좀 그 고객들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떤 그런 방법들인가요? 정보 방법을 네. 조금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부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관광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그렇군요. 거기서 고객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네. 그래서 고객 헌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고객들이 있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많이 이제 공공기관 지원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알리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들어봤어요.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각 기관별 또 특히 관광공사에 대한 특별한 자료들을 많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주요 사업과 전략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면 고객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명확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이 세 가지가요, 가장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홈페이지, 그리고 그 비전과 전략 확인하는 거, 그리고 알리오. 알리오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네. 되게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거기 알리오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지 네, 않습니까? 알리오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죠? 네. 예. 오늘요, 여러분, 우리 후안 강사님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동적인데 여러분들 우리 그 강사님께서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내용이 무뚝뚝한 건 아닙니다. 내용은 정말 자세합니다. 네. 여러분 돌려보고 또 돌려보십시오. 특히나 이제 한 관광공사에서 면접 되신 분들은요.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저는 친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링크 해가지고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금쪽 같고 깨알 같은 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렇게 또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의 자기소개서를 후루룩 핵심만 짚어가지고 갔는데 강사님, 네. 저희가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짧게 시간 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의 공략 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공략 팁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관광공사에 지원하실 때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리오 사이트에서 많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마케팅과 외국어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이 잘 드러나게끔 자기소개서를 좀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신 관광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신다면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진짜 마지막까지 뭐 정말 너무 좋네요. 근데 이 그 트렌드는 이제 신문 같은 데서 관광에 관련된 기사들 찾아보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곳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알리오 사이트에서도 보면 네.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에 대한 뉴스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관광공사 가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네. 저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좀 문이 좀 좁았어요. 뭐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짚어서 전해드리는 양은 엄청 두 회분 같은 정도의 맞아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한데 강사님 오늘 방송 첫 출연이잖아요. 네네. 자, 공채를 잡아라 첫 출연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뭐 얼굴이 크게 나올까 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 걱정들보다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의 걱정을 조금씩 덜어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뿌듯한 바람직하십니다. 네, 그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쭤볼 때는 무뚝뚝하고 수민 씨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웃고 그래서 네. 차별하지 마십시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방송 우리 취준생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민 씨는 어떠셨어요? 네, 강사님이 정말 많은 정보를 이렇게 쏟아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들어보니까 이거 관광공사가 생각보다 필요한 역량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취준생 분들 많이 준비하셔서 꼭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영환 강사님 그리고 김승 캐스터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 내일은요. 자, 오는 토요일에 진행되는 대망의 한국관광사 면접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사에 나갑니다. 여러분들 본방사수 꼭 필요한 거 아시죠? 자, 저희들은요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 회사는 계속된다는 신념으로 갑니다. 직빵!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